자, 우리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위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하죠. 1번,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바로 나왔고요.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검은색 대변을 보는 것은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자, 검은색 대변이요. 사실상 철분제 같은 거 먹을 때는 정상이에요. 철분제는 똥도 까맣게 보이게 하고요. 치아, 액체 철분제 같은 거 마시는 액체 철분제 같은 경우는 치아를 변색시킬 수도 있어서 빨대로 섭취 도와준다고 했었거든요. 변도 까맣게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위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대변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소화액들이 섞이게 되면서 검은색 대변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정상인 경우에는 철분제 정상이지만 위에서 출혈 같은 거 있을 때 검은색 대변이다 라면 비정상입니다. 자, 3번. 위에 자극을 주는 소염 진통제와 위염은 상관이 있죠. 소염 진통제, 해열제 이런 것들, 진통제들이요. 위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속쓰림 같은 거 유발할 수가 있어요. 훈연한 음식 좋지 않죠. 짠 음식들, 훈제 요리 같은 것들 위에 너무 자극적입니다. 카페인이든 녹차나 커피 이런 것들도 위 자극시키는 놈들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위와 관련된 것들은 위에 생기는 위염도 있고 위 점막이 근육층이 손상된 위 궤양도 있고 또 복부의 악성 종양인 위암도 있어요. 총 3개가 있는데 위와 관련된 질환들은 당연히 너무 자극적인 음식 좋지 않아요. 과식, 자극적인 음식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인이든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 장을 같이 떠먹는 습관 때문에 올 수 있는 뭐 있죠? 광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들 치료하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위염보다 증상이 심한 게 위궤양이잖아요. 근육층이 손상돼서 심한 경우에 구멍이 뻥 뚫리는 천공 유발할 수 있어서 제가 괴매자로 기억하자고 했었거든요. 천공,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이라서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은요 일반적으로 하기가 보통 어렵잖아요. 서서히 진행돼요. 그래서 건강검진, 조기검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했었고 가족력이랑도 상관이 있었죠. 그리고 암 재발 여부 제가 언제까지 본다 했죠? 그쵸. 암은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는데 재발 여부 5년까지 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임종으로도 가볼게요. 자, 너무 늦게 발견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대요. 처음에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는 무슨 단계가 있어요? 임종을 받아들이는 그쵸 부정 단계가 있고 그러다가 불만스러운 거 표출하면서 왜 하필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노 단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타협도 있었고 우울도 있었고 마지막에 나는 지쳤어 라고 수용 단계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위에 자극되는 것들이니까요. 일정 부분 우리가 하루 정도 금식 같은 거 해줄 수도 있어요. 금식. 그러면 금식일 때는 물 섭취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물 섭취는 먹어준다고 했죠. 왜? 탈수 예방하기 위해서 금식이어도 물은 먹어준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속 쓰릴 수도 있고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점막보호제나 제산제 같은 것들도 같이 복용시킬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탈수가 나오잖아요. 탈수.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탈수에 잘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죠. 그렇죠. 아, 목말라 라고 느끼는 갈증을 느끼는 갈증 반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노인이 젊은이에 비해 탈수가 잘 온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라고도 하는데요.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가요, 언제 중단한다고 했어요? 그쵸? 지금 대상자한테서 호흡이나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서 가슴 압박을 막 하고 있는데 제세동기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대상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 중일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사용하는 순서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자동 제세동기 사용하는 순서 처음에 그쵸? 전원 켠 다음에 뭐예요? 패드 부착, 그리고 리듬을 분석하죠. 그 다음에 심장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제세동, 쇼크를 주게 되거든요. 이거 한 이후에 다시 할 일이 뭐예요? 그쵸, 가슴 압박. 자, 여기에서요, 패드 부착하는 그림도 잘 나온다고 했거든요. 오두에 붙이는 거 아니죠. 쇼크를 줘야 되니까 우리 대상자의 맨몸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럼 어디에 붙인다고 했어요? 그쵸? 우측에, 오른쪽에, 쇄골 쪽에 하나 붙이고 대각선으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왼쪽 겨드랑이 쪽에다가 젖꼭지 겨드랑이 쪽에다가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맨몸에다 붙인다. 자, 리듬 분석 중입니다 할 때 가슴 압박 중단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자동 제세동기가 리듬을 얼마나 분석하죠? 2분마다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김에 또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쓰러져 있는 거 확인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 그쵸? 반응 확인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할 일.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신고해달라고 하거나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가슴 압박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슴 압박은 깊이 몇 cm예요? 5cm. 가슴 압박 깊이 5cm 할 때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체중을 실어주고, 그리고 또 팔꿈치는 펴주고요. 손꿈치에 힘을 줘야 돼요. 손가락 힘주는 거 아니에요. 손꿈치, 손을 겹쳤어요. 그리고 가슴 압박을 5cm 깊이로 하는데 30번 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인공호흡. 몇 번 하는 거예요? 그쵸? 2번 하고, 자, 인공호흡 할 때는 숨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들어서 턱을 기울여서 1초에 후 불어넣어요. 그때 어디가 올라와야 돼요? 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흉부가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라고 얘기했었죠. 자,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돼요? 그쵸?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거든요. 여기서 분당 30회의 속도 아니에요. 그리고 압박을 5cm 깊이로 했으면 5cm만큼 다시 충분히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박대 이완을 물어보면 그때 50대 50이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한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야 임마! 임마로 기억하자 했어요. 야 임마! 임마.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생각하시면 되고, 검버섯. 건강한 쪽으로 버섯.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입히는 거 물어보니까 마비된 쪽부터,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1번과 2번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우리가 티셔츠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중간에 와야 되거든요. 자, 티셔츠 입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이렇게 마비된 쪽은 움직임이 좀 제한되게 이렇게 그림을 표시를 하죠. 아니면 어둡게 음영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이 마비된 쪽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비된 쪽부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티셔츠다 보니까 머리를 빼줘야 되겠죠. 티셔츠다 보니까 머리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강한 쪽 입힌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은 오른쪽 마비로 해놨는데, 자, 그리고요, 우리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대상자가 편마비잖아요. 자,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편마비, 보통 어떤 질환에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뇌졸중,
중풍을 얘기를 하거든요. 손상된 뇌 쪽으로 마비가 오는 게 아니라 손상된 뇌의 반대쪽으로 마비가 오죠. 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지금 왼쪽 편마비래요. 어느 쪽에 손상 입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오른쪽 머리에, 오른쪽 뇌에 손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상 전신마비, 사지마비 유발하는 것도 있어요. 특히 머리에요, 줄기라고 하는 뇌간의 손상을 입으면 전신마비, 의식장애 같은 것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상자가 옷 갈아입히기 도와주고 있거든요. 옷 갈아입히기, 몸을 도와준 서비스니까 당연히 어떤 서비스로 들어가요? 그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로 들어가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몸을 도와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옷 입히기들이 있는데 치매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는 옷 가급적 스스로 입게 도와주거든요. 옷들 입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주렁주렁 장식 같은 거 달려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앞뒤 확실하지 않은 옷 입혀요. 구분 잘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옷 입을 때 겉옷부터 순서대로 놓는 게 아니라 혼자 입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주는 것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상의 하의, 점프슈트 같은 것처럼 멜빵처럼 붙어있는 옷이 아니라 상하의가 분리된 옷이 좋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은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우리가 임종이 임박하면, 아예 임종을 맞이하면 드라마 같은 데서요, 우리 눈에다가 빛을 쏴보거든요. 동공 크기를 볼 수 있어요. 임종으로. 그래서 임종인 경우에는 동공이 아예 열려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대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노화에 따른 시각 변화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동공의 지름이, 동공 크기는 감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 적게 들어와요. 빛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밝은 곳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소하지만 아예 임종을 맞이했을 때는 동공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도 볼게요. 혈압, 임종에서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모든 기능이 이제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은 감소한다. 대신 이것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가 있었죠.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는, 자,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막 이물질들이 끼죠. 그래서 제가 혈관이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 혈관 저항하는 힘이 커지고, 또 더 높은 힘으로 피를 쭉쭉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 근육, 심근의 두께도 증가한다. 심혈관계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가하지만, 이때는 혈압이 증가하지만 임종에서는 이제 내가 모든 기능이 떨어졌어요. 나 이제 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소한다 라고 제가 비교해서 얘기했었죠. 자, 3번. 소변량이 증가한다가 아니고 혈압도 약해지다 보니까 피 흐름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신장으로 가는 소변량도 적어져서 오줌을 잘 안 만들죠. 소변량이 감소한다. 다만 제가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소변량 여기서 임종일 때도 감소해요. 밖에서 땀을 여름철에 많이 흘렸어요. 탈수가 나타난 노인한테서 소변량도 감소한다고 했죠. 탈수일 때도 소변량 감소, 임종일 때도 소변량 감소. 다만 소변량 증가. 어디서 소변량이 증가했어요? 오줌 많이 보고 물도 많이 마시고 밥도 많이 먹는데 체중은 안 찐다. 당뇨인 경우에 소변량 많이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당뇨는 물도 많이 마셔요. 수분 섭취량도 증가. 다뇨, 다음, 다식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당뇨. 자, 그 다음에요. 4번. 맥박수가 감소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심장 뛰는 거 얘기합니다. 맥박수. 제가 문제를 내면서 5번도 하나 더 정답으로 넣었네요. 5번.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것도 사실상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맥박수 감소한다도 맞고요. 5번.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도 정답이에요. 임종의 특징적인 호흡이거든요. 임종의 특징적인 호흡. 이런 경우에요. 또 특히 호흡하기 힘들어하면서 대상자한테 어떤 자세 해줄 수 있어요? 그쵸? 침상 머리 올려주는 자세들. 반자위 자세 같은 거 취해줄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임종에서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사후강직에 바른 자세 취해주기. 아예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임종을 맞이했으면 그때 또 뭐가 있어요? 시트, 어깨까지 덮어주기도 있었고요. 눈이 안 감기면 꺼즈, 눈 위에 올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던 의치 같은 경우는 보호자에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본다고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갖고 있던 비위관 아니면 유치도뇨관 이런 것들 제거하는 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 의료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의료인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침대가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대요, 대상자가.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바른 신체 정렬 유지해주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침대가 나와요. 침대는 복지용구 중에 가격이 싸면 구매로 들어갔었고 비싸면 대여로 들어갔었거든요. 당연히 대여로 들어갔던 복지용구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편마비. 자,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대상자를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디에 서야 돼요? 그쵸? 여기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 꼭 기억할 거.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옮기려고 하는 쪽에 위치한다. 또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위치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어디부터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쵸? 상체부터 먼저 움직인 다음에 하체 옮겨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상체 옮길 때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뭐 어깨 쪽에 손 하나 대주고 그 다음에 허리 쪽에 대서 상체 옮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허리와 엉덩이 대퇴부 쪽에 대서 하나 옮겨줬었거든요. 그래서 정답 한번 볼게요. 하반신 다리 잡고 옮긴다 아니고 2번 팔 잡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머리와 모가리에 하나 지지했으면 나머지는 허리 쪽에 지지해줘야 되는데 안 나왔죠. 틀렸고 4번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또 나와요. 다음 중 상체와 하체로 나누어서 이동시키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고 물어봐요. 침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 이렇게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